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사람교육관 시간이고요. 정말 요즘에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어요. 유아교육을 소홀히 한 나라는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갖고 저는 교육대학교를 갔어요. 그 교육대학교는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다. 내가 어린이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우리는 그 교육대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가 다 가르쳐야 되니까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음악, 미술, 체육도 가르쳐야 돼요. 또 특히나 유치원에서 올라온 아이들, 병설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과의 연계 수업을 위해서 유아교육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아교육을. 그래서 유아교육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이 말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와, 이 글을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유아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근데 유아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유아교육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초등교육도 우리 남자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 교대에 남자 학생들이 한과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40명 중에 10명 정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유아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학원에 갈 때는 유아교육을 전공을 한 거예요. 유아교육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 특수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학문을 접했는데, 그 중에 제가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유아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소홀히 한 나라는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쵸?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6살 이전에 거의 다 결정된다. 정확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한번 볼까요? 네. 국제 변호사 아들에게 상습 폭행당한 의사, 모두 내 잘못, 선처 부탁.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국제 변호사 아들이, 39살 아들이 69세인 아버지를 그렇게 때린 건데요. 그냥 이유 없이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에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날에는 아버지한테 야, 이 새 뭐라고 하고, 또 이런 욕을 한 거예요.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69세 아버지를 39살이 때렸으면 아버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밖에도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얼굴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주자 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 하면서 주먹으로 또 때렸어요. 그리고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 용지로 머리를 내려치고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주먹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또 했으니 환자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네, 정말. 네, 그리고 정말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는데 위험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은요, 전에도 그 한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은 빨리 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라고, 이게 굉장히 많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유아교육을 소홀히 한 나라는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로 반드시 그 대가를 이룬다. 대가를 치른다. 이제 보세요.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유아기 때 사람과의 놀이가 되게 중요한데 막 비디오 텔레비전 또는 과도한 영어 학습을 막 시키는 현상을 보면서 제가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유아교육을 소홀히 한 나라는 진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겪고 있죠. 저는 진짜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부모 교육 시켜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예,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이 되면은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동물의 세계. 예? 펭귄이라든지 새라든지 뭐 물개라든지 이런 동물의 세계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새끼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가지고 딱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딱 헤어집니다. 네, 아주 냉정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평생 내가 데리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낳아서 길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립과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을 보세요. 예?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가 딱 마련해 주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는 아이 인생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성인까지 다 키웠어요. 2명을. 예, 2명을 다 키웠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성인이 되면은 독립이다, 자립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성인이 되고 그러면은 나 내 인생 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인생 산다. 내가 20년이 넘게, 예? 20년, 뭐 20, 뭐 2년, 3년 막 이런 세월을 진짜 자녀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과거로 돌아가면 임신하고 진짜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해가지고. 예? 그 이제 부모는 부모 인생 살아야지. 왜 손자 돌봐주고 또 왜 계속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방 60대, 70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은 자식한테 매맞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수만 건이라니까요. 욕먹고 매맞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 운동을 해야 돼요. 또 자식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또 남편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아내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정말 최후의 심판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가족이 막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막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죽여? 예? 왜 그럽니까? 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예? 왜 죽여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녀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편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또 부인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을 다시 세우고 예비 부모 교육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욕하고 때린 자들은 극형에 처한다. 그리고 빨리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생활동반자법. 그러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살면 그게 가족이 되는 거야. 그 제가 아는 분도 자식이 멱살을 잡았다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자식이 맞짱을 떴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있고 친구랑 같이 사세요. 친구랑. 예? 그러면 친구랑 살면서 아플 때는 친구가 동의해줘가지고 수술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가족이 해야 돼요. 또 죽었을 때도 시신인계를 가족이 해야 돼. 근데 내가 함께 생활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은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길렀으면 독립시키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예? 언제까지 자식한테 의존하고 언제까지 또 예? 자식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손자를 봐주고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각자의 인격이에요. 자녀는 자녀의 인격인 거야. 그리고 나는 나의 인격인 거야. 이것을 하나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갈등이 빚어지고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배워야 돼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자녀를 독립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엄격하게 키워야 돼요.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야단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언젠가는 서로 독립할 시기, 헤어질 시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 나는 내 자식, 내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팬티까지 챙겨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뭐 자식이 군대에 있다가 나오면 데이트하라고. 아니, 자식은 애인 만나야지. 뭐 엄마랑 데이트하고 아빠랑 데이트하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고 또 부모 찾아오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꾸려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깊이 느껴요.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인데 거의 다 결정된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